거센 눈보라가 몰아치던 12월의 마지막 밤, 온 세상이 얼어붙은 듯 조용했고 창백한 달빛조차 눈발에 가려 형체를 잃어가고 있었다. 작은 시골길 한쪽, 쓰레기처럼 버려진 낡은 박스가 있었다. 박스 안에서 들려오는 미약한 울음소리. 생명이 있었다. 그 박스 안에는 한 마리의 어미개와 6마리의 갓 태어난 강아지들이 떨고 있었다. 어미개의 이름은 마루였다. 사람에게서 버림받은 뒤 뱃속에 생명을 품은 채 떠돌다가 결국 눈보라 속에 주저앉은 것이다. 마루는 얼어붙은 발을 질질 끌며 박스 안으로 몸을 깊숙이 밀어넣었다. 자신의 체온으로라도 아이들을 따뜻하게 해주려는 듯 한 마리 한 마리 강아지들을 혀로 앗아가며 감쌌다. 그러나 차가운 바람은 그들의 작은 숨소리를 무자비하게 덮쳐왔다. 갑자기 가장 약했던 막내 강아지 콩이가 크게 울음을 터뜨렸다. 칭끙! 그 소리는 바람을 타고 멀리까지 퍼져나갔고 눈보라 속에 묻혀있던 절망의 기운을 더욱 짙게 만들었다. 마루는 자신이 더 이상 버틸 수 없음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아이들만큼은 살리고 싶었다. 그때 멀리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철벅, 철벅, 누군가 이 눈 속을 걷고 있었다. 마루는 귀를 쫑긋 세웠다. 하지만 그녀는 경계심을 풀지 않았다. 사람의 발소리였다. 예전의 기억이 뇌리를 스쳤다. 자신을 버린 그 손길, 사료를 던지듯 내밀던 차가운 눈빛, 그리고 그날 밤 트럭 문이 닫히고 그녀는 길가에 내던져졌다. 하지만 이번 발소리는 달랐다. 무거운 짐을 끌듯 천천히 힘겹게 다가오고 있었다. 눈 속에서 나타난 건 후줄근한 외투를 입은 중년 남자였다. 그의 얼굴은 눈보라에 얼어붙어 있었고 한 손에는 고장난 랜턴이 들려 있었다. 남자의 이름은 윤태식, 한때 수의사였던 남자. 딸의 죽음 이후 세상과 단절된 채 산속 오두막에서 혼자 지내고 있었다. 그가 이 눈보라 속에 나선 건 이유 없는 충동이었다. 아니, 적어도 그가 그렇게 믿고 있었을 뿐이다. 그는 울음소리를 따라 다가왔다. 그리고 박스 안의 강아지들과 눈이 마주쳤다. 마루는 으렁거리며 몸을 일으켰다. 전신에 상처가 나 있었고 눈물로 젖은 눈동자는 피눈물처럼 붉었다. 하지만 태식은 움직이지 않았다. 한참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무릎을 꿇고 말했다. 나도 누굴 지키지 못했어. 그 순간 마루의 경계심이 아주 조금 느슨해졌다. 마치 그의 말이 무언가를 꿰뚫고 들어간 것처럼. 그는 외투를 벗어 조심스레 박스 위에 덮었다. 그리고 강아지 하나하나를 품에 안기 시작했다. 마루는 이를 지켜보며 조용히 흐느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어딘가에서 또 다른 그림자가 다가왔다. 눈 속에 숨겨져 있던 검은 형체, 짧은 발굽소리, 덩치 큰 사나운 들개물이었다.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눈동자 여럿이 마루와 새끼들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한때 인간에게 버려졌던 또 다른 생명들. 그들은 이제 짐승이 되어 눈 속을 떠돌고 있었고 새끼의 울음은 그들에게 연약한 먹잇감으로 들렸을 뿐이었다. 태식은 기척을 느끼고 돌아섰다. 젠장, 늦었어. 그는 품에 안은 3마리 강아지를 품고 남은 3마리와 마루를 지켜보았다. 어미개는 몸을 일으켜 들개들 향해 으르렁댔다. 싸움은 피할 수 없는 것이었다. 눈보라는 점점 더 거세졌고 첫 번째 들개가 뛰어들었다. 마루는 본능적으로 맞서 싸웠고 태식은 눈 속으로 달렸다. 그는 마지막 3마리 강아지를 품에 안고 절벽 아래 오두막으로 뛰기 시작했다. 하지만 마루는 따라오지 않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울려 퍼진 절규에 가까운 강아지들의 비명소리, 끼잉. 그날 밤 눈 속에는 6마리 강아지의 목숨과 어미, 개의 절망이 울려 퍼지고 있었다. 태식은 숨이 넘어갈 듯 달리며 속으로 외쳤다. 제발 한 마리라도 살 수 있게 해줘. 콩이의 울음소리는 마치 절망 속 한 줄기 비명 같았다. 그 소리에 놀란 마루는 더욱 강하게 아이들을 품었다. 하지만 눈보라는 더욱 거세졌고 박스 가장자리부터 서서히 눈이 쌓여갔다. 그때였다. 바람 속에서 무언가 낯선 소리가 섞여 들렸다. 바람의 울음도 강아지들의 신음도 아닌 더 무겁고 낮은 소리. 발자국 소리였다. 마루는 귀를 쫑긋 세웠다. 짙은 어둠 속에서 다가오는 존재. 야생의 감각이 경고하고 있었다. 무언가 접근하고 있다. 눈 속을 헤치고 나온 것은 굶주린 회색 늑대였다. 눈보라 속에서도 희미하게 번쩍이는 눈빛이 마루와 새끼들을 노리고 있었다. 마루는 순간적으로 몸을 더욱 웅크리며 강아지들을 가슴에 품었다. 늑대는 낮게 으르렁거리며 다가왔다.
마루는 이를 드러내고 낮게 짖었지만 배고픔에 미친 야수에게 그것은 위협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기적처럼 또 다른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엔 빠르고 가벼운 걸음, 두 개의 그림자가 어둠 속에서 나타났다. 저기 뭐가 있어? 개야, 강아지들이랑 있어. 젊은 남성과 여성, 등산 장비를 맨 그들은 길을 잃고 헤매다 우연히 마루와 새끼들을 발견한 것이다. 눈 속의 늑대 또한 그 소리에 당황한 듯 움찔했다. 남자는 빠르게 주변에서 굵은 나뭇가지를 주워들고 늑대를 향해 휘둘렀다. 물러가! 여자는 놀라움과 연민이 뒤섞인 얼굴로 외쳤다. 여기 애들이 있어요. 너무 작아요. 얼어 죽을 거예요. 마루는 마지막 힘을 다해 강아지들을 덮으면서도 인간들을 바라보았다. 공포와 희망이 뒤섞인 눈빛으로. 늑대는 망설이다 이내 포기한 듯 눈 속으로 사라졌다. 남자와 여자는 얼어붙은 박스 속으로 달려가 강아지들을 살폈다. 하나, 둘, 셋, 6마리야. 어미도 다쳤어. 하지만 아직 숨이 붙어 있어요. 그들의 손끝이 닿자 마루는 미약하게 몸을 떨었다. 차가운 인간의 손길이었지만 그 속엔 따뜻함이 있었다. 마루의 눈동자에 희미한 빛이 되살아났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였다. 여자가 핸드폰을 꺼내 구조 요청을 하려는 순간 신호가 잡히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곳은 깊은 산골짜기, 전파조차 닿지 않는 곳이었다. 남자는 이를 악물고 말했다. 이러다간 다 얼어 죽겠어. 가까운 산장까지 가자. 그들은 박스를 감싸고 강아지들과 마루를 품에 안았다. 그런데 그 순간 지축이 흔들리는 듯한 굉음이 들려왔다. 눈사태였다. 뛰어! 하지만 이미 늦었다. 사방에서 쏟아지는 눈더미가 순길을 막아버렸다. 남자와 여자는 강아지들과 마루를 품에 안은 채 눈 속에 파묻혔다. 순식간에 세상은 하얀 정적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정적. 그러나 그 눈더미 속에서도 미약한 숨소리가 들려왔다. 생명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 눈 속 깊이 파묻힌 남자의 목소리가 간신히 들렸다. 괜찮아요. 강아지들이 아직 따뜻해. 여자의 목소리도 떨렸지만 굳게 울려 퍼졌다. 반드시 살아서 나가요. 다 같이. 그리고 어미 개마루의 눈동자가 다시 한번 빛났다. 어둠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희망의 불씨처럼. 그녀는 강아지들을 위해 마지막 힘을 짜내며 품을 더욱 조였다. 끝나지 않았다. 아직 아니다. 눈보라 속에서 다가온 두 사람은 젊은 등산객들이었다. 눈 속에서 길을 잃은 채 헤매다 겨우 마을로 돌아가는 길을 찾던 중이었다. 남자의 이름은 지훈, 여자는 수진이었다. 그들은 멀리서 들려오는 강아지의 울음소리에 이끌려 이곳까지 온 것이다. 지훈은 박스 속에 덮인 눈을 황급히 걷어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수지는 손을 입에 가져가며 숨을 삼켰다. 강아지들은 온몸이 얼어붙어 있었고 어미개는 자기를 바라보는 그들의 눈빛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는 듯했다. 지훈아, 빨리 안아. 너무 차가워. 지훈은 재빨리 재킷을 벗어 강아지들을 감싸 안았다. 마루는 경계심을 놓지 않고 으르렁거렸지만 그녀 역시 희망의 끝자락을 붙잡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녀의 눈빛엔 불신과 간절함이 뒤섞여 있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퍽! 어디선가 날아든 눈덩이가 지훈의 어깨를 스쳤다. 지훈과 수지는 놀라 뒤를 돌아봤다. 나도 저런 놈들은 추위에 얼어 죽어야 해. 어둠 속에서 등장한 남자. 낡은 사냥 재킷에 무표정한 얼굴. 마을 외곽에 사는 고립된 남자였다. 그는 짐승 같은 표정으로 쏘아보며 다가왔다. 저런 개들은 마을을 어지럽히는 해충일 뿐이야. 지훈은 강아지들을 더 꼭 껴안으며 소리쳤다. 무슨 소리예요? 이 아이들은 아직 살 수 있어요. 남자는 천천히 사냥용 엽총을 꺼냈다. 눈보라 속의 침묵. 마루는 이를 드러내고 다시 으르렁거렸다. 수진의 숨이 목에 걸렸다. 지훈아, 도망가야 해. 그 순간 마루가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다. 그녀는 박스 밖으로 뛰쳐나와 덩치 큰 사내에게 달려들었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사람들은 그녀의 용기에 숨이 멎었고 눈발 속에서 외마디 비명 소리가 울려 퍼졌다. 사람의 손길을 경계하던 마루조차 순간 숨을 멈췄다. 눈보라 속에서 나타난 사내는 낡은 사냥 재킷에 군데군데 얼룩진 피자국이 묻어 있었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무자비했다. 저건 내가 쫓아낸 개새끼들이야.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싸늘했다. 산속에서 사냥감을 모조리 헤집어놨어. 자연의 섭리는 냉정한 거야. 약한 건 도태되는 거라고. 지훈은 이를 악물며 강아지들을 품에 꼭 안았다. 당신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이 작은 생명들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사냥꾼은 코웃음을 쳤다. 잘못? 자연에는 그런 거 없어. 그는 걸음을 옮기며 손에 든 낡은 도끼를 툭툭 쳤다. 수지는 주저앉은 마루를 바라보며 속삭였다. 지훈아, 어떻게든 강아지들이랑 어미개를 데리고 도망쳐야 해. 그 순간 마루가 낮게 으르렁거리며 일어섰다. 사냥꾼의 시선이 마루로 향했다. 그래. 네가 앞장서겠다는 거냐? 하지만 마루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의 몸은 이미 너무나 지쳐 있었고, 하지만 아이들만큼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불타고 있었다. 지훈은 강아지들을 품에 안은 채 수진과 눈빛을 주고받았다. 그 짧은 순간에도 그들은 선택해야 했다. 싸울 것인가, 도망칠 것인가. 그러나 선택은 그들 몫만이 아니었다. 마치 하늘이 울부짖듯 천둥 같은 굉음이 들렸다. 멀지 않은 곳에서 눈사태가 시작된 것이다. 사냥꾼의 얼굴이 굳어졌다. 지훈과 수지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지금이야. 둘은 얼어붙은 땅 위를 미끄러지듯 달렸다. 마루도 휘청거리며 뒤따랐다. 강아지들의 미약한 숨소리가 지훈의 품 안에서 들려왔다. 그 작은 숨결이 꺼지지 않도록 그는 품을 더욱 꽉 조여 안았다. 하지만 그들의 뒤를 따르는 것은 눈보라뿐만이 아니었다. 사냥꾼의 발걸음이 서서히 무겁게 따라붙고 있었다. 그 순간 또 다른 그림자가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숲속 낯익은 한 마리의 커다란 개, 상처투성이었지만 눈빛이 번뜩이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잊힌 또 하나의 존재, 마루의 짝퉁이었다. 수지는 숨을 삼켰다. 저건? 풍이는 으르렁거리며 사냥꾼과 맞섰다. 지우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우리에게도 아직 희망이 있어. 하지만 진정한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다. 마루는 온몸을 떨면서도 마지막 용기를 짜냈다. 비틀거리며 사냥꾼 앞에 섰을 때 그녀의 눈빛은 죽음조차 두렵지 않다는 듯 불타올랐다.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사냥꾼은 마루를 비웃으며 도끼를 들었다. 끝내고 가야겠군. 하지만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빵! 산 아래에서 총성이 울렸다. 사냥꾼이 놀라 뒤를 돌아봤다. 누구야? 숲속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모습을 드러냈다. 설산 구조대였다. 등산객들의 구조 신호를 받고 수색하던 중 이곳까지 다가온 것이었다. 구조대장은 무전을 들고 외쳤다. 거기 움직이지 마세요. 구조대입니다. 사냥꾼은 당황했지만 곧 이 상황에서도 여유를 잃지 않았다. 그는 눈 위에 도끼를 던져버리고 천천히 두 손을 들었다. 오해입니다. 전 단순히 동물을 쫓던 것뿐이에요. 하지만 구조대원들은 그의 냉담한 태도에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다. 지훈은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이 사람 동물을 일부러 버리고 죽게 만들었어요. 제 눈으로 봤습니다. 구조대원들은 사냥꾼을 단단히 포박한 뒤 지훈과 수진에게 다가왔다. 이제 괜찮습니다. 얼른 사람들과 동물들을 안전지대로 옮깁시다. 하지만 일이 끝난 것이 아니었다. 갑자기 마루가 힘없이 무릎을 꿇으며 쓰러졌다. 마루야! 수진이 비명을 질렀다. 강아지들도 힘없이 낑낑거렸고 체온이 위험할 정도로 떨어진 상태였다. 구조대장은 급히 무전에 대고 외쳤다. 긴급히 의료팀 호출! 저체온증 환자들과 동물들이 다수 있어요. 눈보라는 여전히 거세게 몰아쳤지만 희망의 불씨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새로운 시련의 시작일 뿐이었다. 그때 구조대 중 한 명이 숨을 죽이며 말했다. 이상합니다. 저기 흔적이 더 있어요. 마치 이 가족을 따라온 또 다른 무리 같아요. 구조대장은 굳어진 얼굴로 대답했다. 늑대 떼일 수도 있어. 서두르자. 눈보라 속이 다시 울부짖는 바람이 강아지들의 비명과 뒤섞여 퍼졌다. 다음 위협이 그들을 노리고 있었다. 사냥꾼은 찬바람 속에서도 식싸늘한 미소를 지었다. 증거는? 증거는? 그의 눈빛은 여전히 침착했다. 아이들아, 자연은 약육강식이야. 너희가 아직 그걸 모르는 모양이지. 지훈은 분노로 주먹을 쥐었지만 수진이 그의 팔을 붙잡았다. 지훈아, 흥분하지 마. 증거를 찾아야 해. 구조대장도 사냥꾼을 바라보며 냉정하게 말했다. 당신 이 근처에서 며칠이나 있었나? 사냥꾼은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다. 3일. 수진의 눈이 커졌다. 3일 동안 그런데 왜 신고도 하지 않고 이런 한파 속에 머물렀던 거죠? 구조대장이 이어서 물었다. 어디 머물렀습니까? 식량은요? 확인은 있었습니까? 사냥꾼은 잠깐 말문이 막혔지만 곧 다시 태연하게 말했다. 난 이곳 지리를 잘 압니다. 자연에서 살아남는 법도 알고요.
그러나 그가 미처 대답을 마치기도 전에 눈 속에서 미세한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구조대원 하나가 눈밭을 헤치며 작은 무언가를 꺼냈다. 그것은 얼어붙은 작은 강아지 목줄이었다. 목줄에는 희미하지만 이름이 적혀 있었다. 하늘 지훈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건 수지는 그 목줄을 보며 숨을 삼켰다. 이 강아지들 원래부터 유기된 게 아니었어. 누군가 키우던 아이들이었어. 사냥꾼의 얼굴이 굳어졌다. 잠시의 침묵 뒤 구조대장이 무전을 통해 본부로 연락했다. 본부, 여기서 유기견 학대 및 방치 혐의로 용의자를 확보했습니다. 사냥꾼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다. 아니야, 그건 내 개들이 아니야. 하지만 구조대원들이 그를 단단히 붙잡았다. 눈보라는 여전히 몰아쳤지만 마루의 눈빛에는 처음으로 약간의 안도감이 스쳤다. 그때였다. 눈 속에서 예상치 못한 또 하나의 그림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작고 왜소한 늙은 개 한 마리였다.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지만 눈빛은 놀랍도록 날카롭고 단단했다. 마치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이. 구조대장이 중얼거렸다. 이 개는 지훈은 숨을 삼키며 말했다. 어쩌면 증인이 될 수 있을지도 몰라요. 마루는 그 늙은 개를 바라보며 가늘게 꼬리를 흔들었다. 두 개는 과거 어딘가에서 분명히 만난 적이 있는 듯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사냥꾼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다. 그 녀석은 숨겨진 진실이 천천히 드러나려 하고 있었다. 구조대원이 눈밭에서 건져 올린 목줄을 살펴보자 거기에는 희미하지만 분명한 문자가 새겨져 있었다. 기다려봐요. 뭔가 적혀 있어요. 그는 장갑을 벗고 조심스럽게 얼음을 털어냈다. 루나. 이름이었다. 그리고 그 아래 희미하게 남은 전화번호와 주소. 수진의 얼굴이 굳어졌다. 루나. 그건 마루의 이름이에요. 저 어미 개. 지훈도 숨을 삼켰다. 그렇다면 누군가 이들을 키우던 거야. 저 사냥꾼 말고. 구조대장도 곧장 무전기로 지시를 내렸다. 본부 주소 확인 요청한다. 강아지 이름은 루나. 번호도 추적 바란다. 잠시 후 무전기에서 본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확인했습니다. 3일 전 실종 신고가 접수된 가정견입니다. 주소지 주인은 수색 중인데 이상합니다. 그 주소는 바로 근처 산장에서 나옵니다. 지훈의 눈이 크게 열렸다. 산장이라니요? 혹시 그 산장? 사냥꾼은 순간 미세하게 얼굴이 굳었지만 곧 다시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아하, 결국 찾았군.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산장 당신 것이었나요? 사냥꾼은 더 이상 숨기지 않았다. 그래, 맞아. 하지만 내 집은 아니었지. 그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더니 차갑게 웃었다. 원래 그 집에 있던 사람들은 이제 없으니까. 구조대원들의 표정이 굳어졌다. 지훈과 수지는 서로를 바라보며 숨을 삼켰다. 단순한 유기견 사건이 아니었다. 설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지훈이 다그치듯 물었다. 사냥꾼은 천천히 눈 위에 무릎을 꿇으며 마지막 말을 던졌다. 가서 보면 알게 될 거다. 바람이 거세지며 눈송이들이 휘몰아쳤다. 구조대는 즉시 산장으로 향했고 지훈과 수진도 강아지들과 함께 뒤따랐다. 마루는 비틀거리면서도 꿋꿋이 발걸음을 옮겼다. 눈보라가 걷히자 산장이 그 모습을 드러냈다. 그런데 그곳에서 모두를 경악하게 할 장면이 기다리고 있었다. 수진이 조심스럽게 구조대장에게 다가가 속삭였다. 산장으로 가야 해요. 거기서 뭔가 더 나올 거예요. 구조대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지시를 내렸다. 좋습니다. 모두 산장으로 이동한다. 이 사냥꾼도 데려가라. 사냥꾼은 비웃음을 거두지 않았지만 눈밭 속에서 저항할 힘은 없었다. 구조대원 둘이 그의 팔을 붙잡고 산장 쪽으로 향했다. 설원 위, 바람은 여전히 매서웠지만 그 속에서도 마루는 강아지들을 품에 안은 채 힘겹게 따라갔다. 그녀의 눈에는 포기하지 않는 불꽃이 살아 있었다. 산장에 도착했을 때 닫혀있던 문은 바람에 살짝 열려 있었다. 구조대원 하나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다. 안에 누군가 있습니까? 대답은 없었다. 대신 희미하게 무너지는 소리와 함께 무언가가 쓰러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모두 긴장하며 안으로 발을 들였다. 산장 안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한쪽 벽에는 벽난로가 타다 남은 흔적이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강아지들을 위한 작은 침대와 장난감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 수진이 가까이 다가가 장난감 하나를 집어들었다. 이건 이 아이들 거예요. 구조대장이 산장 안을 샅샅이 살폈다. 그리고 곧 어두운 구석에서 작은 금고 하나를 발견했다. 열쇠는 사냥꾼의 목에 걸려 있었다. 이 열쇠로 열 수 있을 것 같군.
금고를 열자 안에는 낡은 서류와 함께 한 통의 편지가 있었다. 구조대장이 편지를 꺼내 읽기 시작했다. 사냥이 실패하면 아이들은 산장에 두고 떠나야 한다. 추적을 피하려면 계획대로 폐산장을 이용하고 증거는 모두 눈 속에 묻어라. 수진이 숨을 삼켰다. 이건 계획적인 범죄였어요. 지훈이 이를 악물었다. 강아지들을 버린 것만이 아니라 더 큰 무언가가 있어요. 누군가 계획적으로. 바로 그때 창밖에서 또 다른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모두가 얼어붙었다. 누구지? 구조대장이 재빨리 창문으로 다가갔다. 눈밭 위 한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도와주세요. 제 가족이 여기에 있어요.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구조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당신이 이 산장 주인입니까?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울먹였다. 맞아요. 그리고 저 강아지들은 제 가족입니다. 순간 사냥꾼의 얼굴에서 비웃음이 사라졌다. 오히려 그는 당황한 듯 중얼거렸다. 어떻게 살아있지? 수진과 지훈은 서로를 바라보며 확신했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수진이 장난감을 들고 굳은 표정으로 속삭였다. 이건 이 아이들이 쓰던 거예요. 확실해요. 지훈도 장난감 옆에 놓인 사진 액자를 들여다봤다. 사진 속에는 환하게 웃는 가족과 함께 마루와 강아지들이 있었다. 그런데 그 사진 한편에 희미하게 보이는 얼굴이 있었다. 저 사람 분명히. 지훈이 말을 잇지 못했다. 바로 사냥꾼이었다. 모두의 시선이 일제히 사냥꾼에게 향했다. 사냥꾼은 잠깐 당황하는 듯 하더니 이내 입술 끝을 비틀며 말했다. 그래, 맞다. 내가 이 산장의 주인이었다. 수진이 경악했다. 주인이었다니요? 그런데 왜? 사냥꾼은 깊은 한숨을 쉬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처음엔 순수했어. 그저 이 산장에 가족과 함께 오고 싶었지. 아이들과 강아지들과 행복하게 살고 싶었어. 그런데 겨울이 닥치고 식량이 떨어지고 가족이 떠나고 나 혼자 남게 되면서 그의 목소리는 점점 차갑게 변했다. 나는 버려졌고 배신당했어. 하지만 이 강아지들만은 나에게 마지막이었다. 그런데 그의 눈동자가 증오로 얼룩졌다. 구조대도 신고도 아무 소용없었어. 모두 나를 버렸다. 결국 나는 선택했지. 강아지들을 밖에 내다 버리는 것을. 눈물을 삼켰다. 당신이 직접. 사냥꾼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이상하지 않나? 내가 버렸다면 누가 이 강아지들을 돌보고 있었지? 눈 속에서 이 아이들이 며칠이나 더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그 순간 구조대원 하나가 벽장 안을 열고 깜짝 놀랐다. 대장님, 여기 뭔가 있습니다. 벽장 속에는 꽁꽁 얼어붙은 통조림 식량 더미와 함께 손때 묻은 수첩 하나가 발견됐다. 구조대장이 수첩을 펼쳤다. 거기에는 누군가 꼼꼼하게 남긴 메모들이 적혀 있었다. 강아지들 밤새 무사히 버텼음. 눈보라가 심해진다. 내일은 반드시 구조가 오리라 믿는다. 사냥꾼이 돌아왔다. 숨죽여 지켜봐야 한다. 수지는 놀란 얼굴로 속삭였다. 누군가 이 산장에서 끝까지 강아지들을 지키고 있었어요. 지훈도 메모장을 더 넘기며 외쳤다. 여기 이름이 있어. 민호? 민호 씨? 구조대장이 순간 눈을 부릅떴다. 민호라면 이 산장의 원래 주인의 아들입니다. 순간 산장 뒤쪽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 소리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문틈 사이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산장의 문이 갑자기 열리며 한 남자가 나왔다. 그가 등장하는 순간 모두의 눈빛이 집중됐다. 그것은 민호였다. 수지는 그의 얼굴을 알아보자 충격에 빠졌다. 민호 씨, 당신이 강아지들을 지킨 거였어요? 민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은 마치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눈 속에 감춰진 고통과 절망이 느껴졌다. 맞아요. 하지만 저는 강아지들을 지킨 게 아니에요. 그들을 지킨 건 제 어머니였죠. 모두가 놀라서 그를 쳐다보았다. 어머니요? 그럼 사냥꾼이 왜 그랬죠? 민호는 고통스러운 듯 고개를 숙였다. 저희 어머니는 이 산장에서 살아가며 강아지들과 함께 있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이 산장을 관리하면서 강아지들을 키웠죠. 하지만 어느 날 사냥꾼이 이곳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위협하며 강아지들을 빼앗으려 했어요. 그날 어머니는 저와 함께 강아지들을 숨기기 위해 숲으로 도망쳤습니다. 수진과 지우는 숨을 죽였다. 그럼 사냥꾼은 결국 강아지들을 버리기 위해 민호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돌아왔을 때 어머니는 강아지들을 떠나보내지 않았어요. 그냥 그는 어머니를 끝내 죽이고 말았죠. 하지만 강아지들은 그날부터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가 말하는 동안 산장 안에서 눈에 띄게 변한 모습을 보았다. 사냥꾼은 이제 더 이상 그때의 냉정함을 유지할 수 없었다. 그의 얼굴에는 후회와 슬픔이 얽혀 있었다. 그래, 내가 잘못했다. 그 순간 민호가 나지막하게 말을 이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요. 어머니는 이들을 지키기 위해 싸웠고, 저는 그 유산을 이어가고 싶었습니다. 수지는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요? 민호는 강아지들을 품에 안고 결심한 듯한 눈빛으로 말했다. 이제 우리는 강아지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곳으로 떠날 거예요. 과거의 기억들을 떠나 새로운 시작을 할 겁니다. 어머니가 이 아이들을 사랑했던 만큼 저도 그들을 사랑할 거예요. 구조대원들이 조용히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마루는 여전히 강아지들을 보호하려 애쓰며 그들이 조금씩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보살폈다. 마지막으로 민호는 수진에게 말했다.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우리가 끝내 이 아이들을 지킬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산장을 떠나 눈보라 속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는 사라지고 이제 그들의 앞에는 따뜻한 미래만이 기다리고 있었다.